저는 두 MC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. 혹시 선호하신 게 이혼한 분과 사별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어떤 분을 더 선호하실지 혹시 알아맞혀 보세요. 와,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. 이혼하신 분들. 사별한 케이스와 이혼한 케이스. 아, 저는 이혼하신 분들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. 저는 사별을 더 선호하세요.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조금 현실적인 얘기예요. 이혼을 한 경우엔 재산을 나눠요. 근데 사별하신 경우에 이렇게까지 갑니까? 아주 재밌네요. 네, 사별을 하신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나누지 않고 집이 한 채가 몽땅 다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사별을 선호하십니다. 사별이신 분하고 재혼이신 분이 오시잖아요. 이상형을 여쭤보면은 사별이신 분은 전 배우자 같은 사람, 이혼이신 분은 전 배우자 같지 않은 사람, 친구 같은 사람. 정반대의 사람. 정반대. 그게 이상형이에요. 특히 재혼할 때 이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또 따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재혼을 할 때 상대방도 이제 그 결혼을 한 이력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로 양육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재혼을 하실 때 전혼 관계에 아이가 있다면 그런 양육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. 또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에게 자녀가 또 있는데 자녀가 있다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안 볼 수 없잖아요. 그러면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,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한 문제, 그리고 전혼 배우자 뭔가 자산 문제가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됐는지 이런 전혼에 그 얽혀 있던 것들을 완전히 털고 올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자녀 유무는 상관없는 거죠?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. 몹시 있죠. 몹시 있죠, 진짜. 대단히 중요하죠. 아, 그래요? 딸이 이건 뭐 이런 스파이가 없고 이런 허언증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 쓰고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돼서 느껴진 경우가 있어서 그 고기 씨만의 노력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요. 이게 꼭 부부만 이렇게 남녀의 궁합이 아니라 자녀의 궁합이 있어요. 가족 똑같이 아들이 있었어요. 재혼을 하면서 둘 다 굉장히 소득이 높았어요. 근데 왜 이혼을 하게 됐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리스트를 쫙 뽑아왔어요. 아내가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학원은 5개고 한 달에 얼마를 했고 옷은 얼마를 사줬고 이거 쭉 뽑아왔어요. 근데 내 아들은 학원을 하나만 보내주고 옷도 하나밖에 안 사주고 이런다는 거예요. 진짜라니까.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계산으로 남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처럼 똑같이 해라라는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 아이는 남인 거예요. 나랑 핏줄 터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아니니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친엄마처럼 하라는 기준을 높여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이 아이를 돌보면서 너무 힘들었다. 나도 화가 날 때가 있더라. 지쳤더라.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여성들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그걸 같이 살 수 있는데 기준을 높여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. 첫 번째, 너무 뜨거운 분이에요. 압도적으로 황혼 이혼이 늘면서 황혼 재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40대 중반 이후 50대 이후에 재혼하는 분들이 왜 재혼하셨어요? 그러니까 저를 너무 좋아해서요. 그다음에 초혼에 실패해서 그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가 컸는데 이 사람은 다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그 상처를 취해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. 아무것도 안 봤어요. 한 번에 결혼을 실패한 분들이 정말 20대 때처럼 너무 뜨겁다. 근데 그게 있잖아요. 끝까지 뜨거우면 되는데 절대 끝까지 뜨겁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연세에 맞는 정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. 재혼에서는 초혼보다 그 뜨거운 사랑이 빨리 식더랍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온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재혼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시부모한테 너 이거밖에 못해? 너 전에 결혼도 그래서 실패했지?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저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변화를 느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적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재혼하실 때는 초혼과 달라서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돈 문제죠, 돈.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혼하시게 되면 재혼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하세요. 내가 사는 집은
그 어디에 마련을 하고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를 줄 것이다. 예를 들면 뭐 2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줄 것이다. 그다음에 전처나 전 남편의 자녀가 있으면 얘들 학비는 내가 어디까지 대줄 것이고 이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하세요.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게 사실 더 잘 사시기는 해요. 그다음에 석 달도 못 가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 신뢰하기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양쪽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20대 때 30대 때 뜨거운 열정으로 만나서 정말 그 고생해서 서로 라면도 반 개씩 나눠 먹으면서 살던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. 재혼은. 왜냐하면 그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가 아니라 초혼에 대한 실패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던 그 꿈이 깨지는 겁니다. 그래서 초혼처럼 못 버팁니다. 그걸 못 버틴다고 순수하지 않다?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전제로 해서 사소한 거라도 약속한 게 지켜지지 않는다. 특히 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. 이런 부분 저는 정말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각자의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. 이 살피기는 어려운데 이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재혼할 때 얘네들 막내도 안 할 거고 얘네들 신경 쓰지 마.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차라리 내 재산이 얼만데 내가 다 쓰고 죽을 수는 없고 자녀들한테 얼마 배려하고 당신 자녀한테도 얼마 배려하고 우린 이것만 갖고 삽시다. 이게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상하게 재혼하신 부부들께서는 제가 보기에 한 65세가 지나시면 회귀 본능처럼 재산을 잡고 내 핏줄이 통한 자녀들한테 주시려고 하세요. 재혼 부부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예요. 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 자녀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지나면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다 자기 자녀한테 준다. 이거는 내 노후의 생계 문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.